These sensations make me feel the pleasures of a normal man. These sensations steady and so sweet for another day. 네, 안녕하세요. 강구룡의 디자인 느끼입니다. 자, 오늘 처음에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음악으로 시작해서 약간 놀라신 분도 계실 건데요. 오늘은 그 조이 디비전에 지금 보시는 곡이 Unknown Pleasure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는 음악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어떤 노래 중 하나이지만 앨범 커버 디자인에 있어서도 아주 기념비적인 작업 중 하나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영국 디자이너 피터 샤빌의 이 앨범 디자인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처음 보신 이 작업이 이제 Unknown Pleasure라는 곡인데요. 이건 이제 조이 디비전이라는 영국의 그룹의 이제 앨범 커버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 작업은 그 커버의 이미지를 지금 일본에 있는 아티스트인 히가와라 시누야 이분이 새롭게 좀 영상으로 만든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정적인 하나의 어떤 단선의 이런 복잡한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이 디비전을 먼저 디자인에 앞서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최근에 유행했던 그 퀸이나 또는 그 당시에 있었던 뭐 데이비드 보위, 70년대 유행했던 팝 아티스트 이후에 이제 영국에서 그들의 영향을 받고 새로운 어떤 세대들이 이제 80년대 초에 또 등장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조이 디비전의 이 노래들입니다. 이 조이 디비전은 사실 이제 그 펑크와 이러한 락의 그 바탕에서 좀 새로운 음악을 이제 시도하면서 뭐 약간 컴퓨터를 이용한 뭐 신시사이저를 이용한 어떤 음들 또는 약간 기계적인 음들, 이런 것들도 음악에 전폭적으로 실으면서 상당히 실험적인 작업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음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노래를 들어보면은 기존에 있는 그런 퀸이나 데이비드 보이 같이 이런 락 음악에서는 조금 다른 어떤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어떤 변화 안에서 80년대, 90년대 이 앨범 커버 디자인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작업을 함으로써 센세이션을 일으킨 디자이너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소개해줄 이 피터 샤빌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네, 이 사람이 지금 피터 샤빌인데요. 약간 좀 이상하죠, 그쵸? 실제로 좀 약간 일반적인 디자이너라기보다는 좀 아티스트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사실 이분이 최근에 한번 보시면 요분이 이제 피터 샤빌인데요. 최근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죠? 좀 더 약간 나이가 좀 있으신데요. 제가 알기로 50년대 이분 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분의 어떤 작업을 한번 들어가 보면 사실 요 최근에 이제 그 버버리 여러분 아시나요? 버버리의 로고를 새롭게 리뉴얼 했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이런 모노그램이나 로고를 바꾸면서 다시 한번 이 피터 샤빌의 작업이 화두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최근의 작업이고 사실은 이런 로고 이전에 이 앨범 커버로 워낙 유명해졌었어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영국에서 그렇게 기념비적인 작업들을 하게 됐고 아직까지도 이런 어떤 패션이나 다른 디자인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그 사람의 어떤 작업 방식이나 사고 방식을 좀 읽어보면 이번 디자인 읽기가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좀 어떤 타이포그래피나 뭐 일러스트레이션 같이 좀 더 디자인의 어떤 가까운 분야를 좀 소개했다면, 이제 앨범 커버 디자인은 오히려 좀 더 대중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피터 샤빌은 약간 행위는 좀 아티스트적인 행위를 갖고 있지만 그의 작업은 상당히 대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 이유를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피터 샤빌의 어떤 얘기를 한번 좀 보기에 앞서 한번 위키피디아에 검색을 해보면 1955년생이네요, 그렇죠? 55년생이고 10월 달에 태어났네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의 아트 디렉터와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는 이제 여기 보시면 레코드 슬리브라고 하죠. 우리 말하는 LP판, 아주 큰, 요즘에는 다시 유행하게 됐는데 큰 LP판의 슬리브부터 디자인을 해서 되게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팩토리 레코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피터 샤빌이 사실은 디자이너이기 이전에 음악에 좀 상당히 관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학교 때 팩토리 레코드라는 레코드 음반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1978년도에 토니 윌슨과 함께 이제 앨범 레코드사를 설립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디자인을 전담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의 15년 가까이 거의 이 팩토리 레코드에서 발매된 음반들, 그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조이 디비전이나 뉴 오더, 또 슈웨이드 이런 작업들을 되게 많이 이제 커버를 디자인해서 영국 브리티시 팝에서도 그렇고 디자인계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입지적인 유명한 스타 디자이너가 됐습니다. 그가 주로 활동했던 이제 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까지, 특히 8, 90년대를 보게 되면 음반을 디자인하면은 상당히 슈퍼스타, 그래픽 디자인계에서는 어떤 유명한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어떤 기업 디자인보다 지금같이 뭐 기업에 종속된 디자인보다는 훨씬 더 이제 어떤 대중성을 갖고 있는 이런 음반 쪽에 그래픽 디자이너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요. 그리고 또 좀 더 아티스트적으로 그리고 자기 어떤 성향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그래픽 디자이너가 어떤 터전을 잡을 수 있는 좀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피터 샤빌도 약간 좀 미안한 건지 최근에 이제 디자이너들이 좀 그래픽 디자인을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 자기를 롤 모델로 삼고 이렇게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좀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앨범 커버를 디자인하는 것 자체는 워낙 재밌는 일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뭔가 그래픽 디자인이나 또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으로 부르기에는 너무 이게 이제 감정적이고 또 어떤 자기 성향을 너무 많이 드러내다 보니까 사실 자기 피터 샤빌 자체도 조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는 이런 앨범 커버 디자인 되게 좋아했지만 그것만 가지고 모든 그래픽 디자인을 설명하기에는 자기 자신도 좀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8, 90년대 이러한 피터 샤빌의 팩토리 레코드에서 만든 앨범들이 어떤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됐고, 특히나 그 중에 조이 디비전, 그 후에 이제 뉴 올더라는 그 그룹이 왜 작업들이 서로 어떤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다양한 형태와 작업들을 만들었는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실 피터 샤빌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그런 음악들 이런 것들도 많이 디자인했지만 피터 샤빌이 처음에 이제 그 앨범 커버를 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말콤 가렛이라고 합니다. 말콤 가렛이라는 자기 동료가 있어요. 이분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 말콤 가렛이라는 이분이 이제 원래는 이런 식의 어떤 앨범들을 디자인함으로 해서 상당히 유명한 어떠한 일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작업 이후로 이제 피터 샤빌도 자기도 앨범 커버를 한번 만들고 보고 싶었나 봐요.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레코드 어떤 회사도 만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런 앨범 커버가 그 당시 뭐 80년대부터 디자이너 사이에서는 좀 해본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 어떤 성향이나 아니면 기질을 드러내기 되게 좋은 매치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학교 동료였던 이 말콤 가렛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자기도 이제 앨범 커버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이분을 아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그 얀 치올트라고 하죠. 디자인 쪽 타이포그래피 쪽 분야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다 들어본 이름이겠지만 피터 샵이 이런 말을 합니다. New typography of Jan Chioltes and its subtly appealed to me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얀 치올의 뉴 타이포그래피가 자기한테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거는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마치 아까 말했던 그런 데이비드 보이나 아니면 그 퀸처럼 과거에 이제 그런 음악에서 이제 80년대 새롭게 8, 90년대 새롭게 음악이 좀 진화하면서 펑크나 락에서 좀 더 벗어난 새로운 어떤 장르들이 태동하는 것처럼 자기한테는 얀 치올트의 뉴 타이포그래피가 과거의 어떤 학교에서 배웠던 아주 딱딱 떨어지는 그런 계산적인 또 작업에 비해서는 훨씬 더 새로운 어떤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역량들을 통해서 피터 샤빌은 좀 더 그래픽 디자인을 기존의 뭐 틀에 갇혀 어떤 모던한 디자인보다도 훨씬 더 재미있는 어떤 실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처음 보셨던 요 작업 기억나시죠? 그쵸? 원래 요 작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는 건 아니었고, 이렇게 어떠한 그 파형을 이용해서 만든 요 앨범 커버를 조이 디비전이라는 영국 밴드를 위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이 작업이 그때 엄청난 쿨한 어떤 이미지를 일으켰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한번 이 펑크라는 장르에서 발전됐다고 하니까 펑크를 한번 보시면 펑크는 막 이렇게 강한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펑크 뮤직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죠? 되게 뭔가 이렇게 뭔가 파괴적이고 강하고 되게 어떤 사람을 압도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런 장르인데요. 이런 작업을 보다 갑자기 이렇게 뭔가 과학적인 이런 표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상당히 좀 신기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작업은 이 형태가 아름답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우리가 음반 표지를 디자인할 때 보통은 그런 뉘앙스나 어떤 음반의 장르를 좀 타이포그래피나 뭐 이런 식으로 뭐 타이포그래피나 그쵸? 아니면 이미지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런 방식의 접근이 아니었어요. 이건 뭐냐면 그 조이 디비전의 멤버 중 한 명이 이 피터 샵일한테 찾아와서 이제 이 어떤 책을 하나 주게 돼요. 그 책의 이름이 이제 그 천문학에 관련된 어떤 사전이었는데요. 캠브리지 대학에서 발행된 어떤 그 천문학에 관련된 사전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어떤 과학자들이 이런 음파들을 기록하는 다이어그램으로서 지금 보시는 이런 어떤 파형을 계속 이제 쌓아 올리면서 겹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입체적인 어떠한 그런 마치 등고성 같은 것들이 형성되는데 이 이미지 자체가 마치 음악을 하는 조이 디비전 한테도 상당히 어떤 신기한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음악을 소리를 표현하는 방식 중에 따분한 어떤 글자나 일러스트레이션보다도 뭔가 소리 자체를 표현하는 그런 어떤 즉흥성이 더 이런 이미지가 맞았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제 그 피터 샤빌은 보통 디자이너는 고집이 세면 다른 밴드가 준 자기가 의뢰했던 음악가가 준 사진을 잘 쓰지 않을 건데 피터 샤빌은 왠지 모르게 이 사진에 자기도 끌렸던 것 같습니다. 요런 뒷 이야기가 실제로 이 가디언지에 그 한번 언급된 기사가 있는데요. 이 기사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 한번 읽어보세요. 그 가디언지에서 이제 피터 샤빌 검색하면 그 중에 기사 하나가 뜨는데 피터 샤빌 on his 앨범 커버 아트워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앨범 중에 토탈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피터 샤빌의 어떤 조이 디비전과 뉴 오더와의 했던 협업들을 소개해주는 앨범 커버 기사인데요. 그 중에 처음 나오는 이 작업이 바로 아까 보셨던 언노운 프레저입니다. 이 작업은 지금 보시면 좀 확대해 드릴게요. 이 작업은 실제로 1979년도에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조이 디비전이라 돼 있죠. 그래서 This was the first and only time that the band gave me something that they'd like for a cover라고 돼 있죠. 그래서 아마 요 이미지가 그 피터 샵일한테 처음으로 밴드들이 준 유일한 어떤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고 이제 랍 그레트리라는 사람이 피터한테 주게 됐고 피터 샤빌은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앨범 커버를 응용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요거는 지금 그 앨범에 쓰였던 진짜 표지에 썼던 이미지인데요. 아까 이 동영상과 다르게 이제 요런 이미지 하나가 실제로 이제 정적으로 딱 세팅이 돼서 앨범 커버에 쓰이게 되는데요. 사실 요때 당시 좀 센세이션했던 게 이 앨범 커버 이미지도 워낙 독특했지만 앨범 표지에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그쵸? 그 이유는 이제 이 기사를 읽어보니까 아마 그 밴드의 사진을 줬던 랍과 피터 샤빌은 We bet it wasn't a cool thing to do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제목이나 이런 걸 쓰게 되면 상당히 쿨해 보이지 않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이런 타이틀조차 빼고 이런 아주 심플한 이런 기계적인 형식의 다이어그램을 그냥 표지에 씀으로 해서 앨범 커버 역사상 가장 독특한 어떤 앨범 디자인 중 하나가 됩니다. 요 앨범이 어떤 이런 파형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한번 요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약간 짧은 어떤 영상이기도 합니다. You know, in '79 when I did the cover, I heard very quickly this is a great album. 처음에 이제 1979년 들었을 때 이 노래 자체가 워낙 좋다라고 피터 샵이 또 느꼈던 것 같아요. But how the next 30 years was going to play out, one couldn't know. 노래 좋죠? 저도 막 흔들립니다. Around unknown pleasures and very much around this image. As pretty much with all groups for their first releases, they knew what they. 자, 요게 이제 조이 디비전이라는 그룹입니다. 사실 약간 그 1979년도에 이제 나왔네요, 그렇죠? 맨체스터에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박지성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때문에 알게 된 유명해진 도시지만 사실 약간 공업 도시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wanted on the cover. In this folder of material, they gave me this page, which is reproduced here, the page from the Cambridge Encyclopedia. 자, 요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중에 랍 그레튼이라고 해서 그 조이 디벨 멤버 하나가 샤빌한테 이렇게 주는 책 중에 하나였어요. 이 책을 줬는데 그때 이제 여기 펼쳐 보니까 이미지가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왼쪽에 보시면 이게 실제로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발행한 그 천문학 사전에서 어떤 삽입된 일러스트레이션이었는데요. 지금은 그 앨범이랑 거의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피터 샤빌이 그 1979년도에 조이 디비전 앨범을 디자인한 거는 맞지만 거기 있는 이미지를 만든 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지금 실제로 그냥 천문학에서 쓰였던 이러한 어떤 음파를 기록한 이런 모양들을 실제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앨범 커버로 쓰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요 앨범 커버를 봤을 때 그 조이 디비전의 팬들은 이게 마치 그 노래 어떤 그런 이퀄라이저를 표현한 어떤 새로운 어떤 디자인이다, 또는 여기 지금 보시면 그 약간 어떤 그런 심장 소리 뭐 이런 식으로도 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재밌는 배경이 있는데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y very astutely spotted this image as potentially a kind of wonderfully enigmatic symbol for a record cover. The image is actually almost a comparative path demonstration of the frequency of a signal from a pulsar. 그러니까 여기 잠깐만 지금 보시면 이 이미지 뭐냐면 그 어떤 시그널, 어떤 신호에 대해서 어떤 프리퀀시, 약간 뭐 빈도나 아니면 밀도 이런 어떤 것들을 그대로 이제 시각한 거예요. 약간 과학적인 데이터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지진계의 어떤 지진을 표시하는 것처럼, 그렇죠? Of the frequency of a signal from a pulsar. And actually, it's the first pulsar observed. A research group working at Cambridge University set up an array of telescopes. 그러니까 약간 그 캠브리지에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최근에 블랙홀도 관찰됐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캠브리지에 있는 어떤 학교에 있는 이런 학생들 그룹이 이런 관찰을 함으로 해서 그런 어떤 천문학에 쓰이는 시그널을 포착하고 마치 영화 콘택트처럼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걸 실제로 녹음을 해서 이렇게 시그널을 만든 것 같아요. 사실 그 맨체스터에서도 그런 그 천문대가 있거든요. 아마 거기서 녹음한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음파가 그냥 그려진 게 아니라 뭐죠? 다 과학적인 데이터를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발생은 피터 샤빌이 아니라 여기 있는 학생들이 이미 먼저 그걸 만들었던 거죠. And they picked up a signal, I presume from somewhere where there didn't appear to be anything. There was a very tight, accurate frequency to the signal. It was every 1.337 seconds. 그러니까 아까 그 이미지가 상당히 어떤 짧은 순간을 표현한 거예요. 아마 1과 3분의 1이니까 거의 1초도 안 되는 뭐 그런 시간이죠. 1점 몇몇 초의 그 아주 짧은 순간의 어떤 맥박 펄스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어떤 진동을 아마 표현한 것 같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어떠한 관측에서 발견된 시그널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And the diagram itself is a cutting of the continuous readout and then a stacking. 와, 요게 되게 재밌죠, 그렇죠? 사실 그런 식으로 이제 음파를 이제 기록하고 그걸 실제로 한번 이제 그 당시 아마 지금 같이 뭐 3D Max나 뭐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을 거니까 한 80년대, 70년대 후반이니까 그래서 아주 로우한 기술이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다이어그램처럼 입체적으로 잘라가지고 입체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더 재밌네요, 그렇죠? 마치 어떤 산맥 같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짧은 1점 몇몇 초의 그 순간을 아마 이런 입체적인 모형으로 되게 예술적으로도 보이기도 하는데요. 담아낸 것 같아요. So what you're seeing is this comparative chart of the frequency and the accuracy of this signal. And it was 자,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재밌게도 표현으로도 되게 재밌지만 그런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떤 신호를 시그널을 이렇게 어떤 타이포그래피로 표현할 때는 뭔가 글자를 왜곡한다거나 이미지를 그냥 그리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 자체에 근거해서 뭔가 표현하게 되면 이런 독특한 모양이 나오는 어떤 새로운 어떤 표현의 또 방식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what could be doing that led to the early understanding of pulsars, which I believe are a stage in the formation of a black hole. 지금 재밌네요. 여기로 지금 보신 이런 장면들 진짜
영상으로 만들어 재밌을 것 같아요. Without knowing what it is, I mean, there is no explanation on the album cover that this is the signal from a pulsar. I think the first time I saw somebody have the image tattooed across their entire back, from the base of the neck to the base of the spine. 사실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차용된 이러한 과학적 데이터를 대중성이 되게 짙은 앨범 커버에 쓰므로 해서 이제 그거 자체가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의 이제 트렌드로 이렇게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부터 저 등까지 막 문신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시그널을 표현하는 독특한 방식을 문신으로 표현해서 조이 디비전 노래의 어떤 코드 또는 아이콘처럼 상징해서 쓰는 어떤 트렌드가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I think that was a moment of obsessive commitment.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적인 팬이 이제 등장한 것 같아요. 실제로 문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 정말 재밌네. 되게 There's versions in light, endless interpretations in print, wardrobe of T-shirt variations of the item, 티셔츠, a lot of fashion collection 슬리브, references to it. There were some sports shoes a couple of years ago. 깔창까지 쓰이네요. It's a sort of palimpsest. It's a kind of a template which people continue to interpret in either deeply serious, melodramatic, or quite comic way.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그널을 도입한 요 방식이 이제 피터 샤빌은 처음으로 그 앨범에 도입하게 됐고 또 앨범을 보게 된 독자들이나 팬들이 문신 또는 어떤 이런 게임의 어떤 다양한 재미 패러디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거를 활용을 해서 하나의 사회적 트렌드가 거의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지금 보시는 요 아까 다시 들어볼까요? 이 언넌 프레저는 음악에 있어서도 조이 디비전이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뉴 웨이브를 만드는 어떤 계기가 된 앨범이지만 또 디자인 역사상에서도 앨범 커버의 어떤 새로운 어떤 변환을 주게 됐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이런 하나의 어떤 시그널을 표현한 방식이 트렌드가 되므로 해서 사회적인 어떠한 이슈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게 그래픽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무언가를 자기가 다 만든다기보다도 이미 우리가 경험한 그 카테고리 외에 지금 보시는 이런 천문학이나 다른 분야에서 했던 표현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새롭게 쓰게 되면은 그것 자체도 이미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좀 던지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뭔가 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개성을 다 표현해야지만이 그거를 어떤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인식도 있는 것 같은데요. 꼭 그것만은 있지 않다는 거를 피터 샤빌이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작업을 보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그 탈맥락화 또는 재맥락화라는 어떤 좀 약간 어렵지만 그런 단어가 떠올랐는데요. 즉 우리가 이미 썼던 그런 분야에서만 익숙한 이미지의 그 맥락을 벗어 던지고 다른 곳에 넘으로 해서 그런 이미지가 바뀌는 거죠. 사실 이 코드가 천문학에서만 쓰였다면 그렇게 독특하진 않았을 건데 이게 앨범 커버에 들어옴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이게 뭐지? 이게 소리를 표현한 건가? 이게 어떤 그런 밴드의 어떤 심장 박동을 표현한 건가? 저게 뭐야? 이렇게 어떤 호기심을 유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터 샤빌은 그걸 본능적으로 알아보고 이제 자기의 어떤 커버에 그 조이 디비전을 위해서 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방식의 어떤 작업들이 사실은 피터 샤빌의 여기 보시면 팩토리 레코드의 첫 번째 앨범 디자인이에요. 이 앨범이 이제 워낙 유명해지니까 아까 처음에 오프닝에서 봤던 이런 영상들로도 버전이 제작되고 또는 모자이크 버전도 제작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패러디가 됐던 겁니다. 근데 이 작업의 어떤 재미는 음악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조이 디비전 노래가 갖고 있는 뭔가 새로운 어떤 웨이브, 뉴 웨이브라고 해야 될까요? 음악사의 어떤 새로운 어떤 변환 시점에서 딱 떨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작업을 봤을 때 그 피터 샤빌도 이렇게 얘기해요. The wave pattern was so appropriate. 그래서 자기도 이 웨이브 패턴이 좀 약간 적절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봤을 때 잠깐 한번 검색 한번 해볼게요. 네, 조드레 뱅크 디스커버리 센터. 잠깐 발음 좀 힘든데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있죠.
조드렐 뱅크 디스커버리 센터라고 해서 실제로 그 이렇게 맨체스터 영국에 있는 요 그 관측소를 또 맨체스터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개연성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지금 보시면 맨체스터와 그리고 조이 디비전이 또 역시나 맨체스터에서 처음으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터를 잡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재미있는 어떤 우연의 관련성 때문에 이런 마이크로하거나 또는 웨이브 파형들이 실제로 조이 디비전을 상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작업은 상당히 뭔가 봤을 때는 저는 처음에 이 작업 봤을 때 뭔가 되게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만든 것 같지만 사실 그건 아니었고 이제 피터 샤빌이 그런 어떠한 의미적인 유사함 또는 어떤 그 맨체스터와 조이 디비전 그리고 거기에 있는 어떤 천문학 관측대 이런 식의 어떤 개연성들을 아주 개인적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업 자체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신 것보다는 훨씬 더 어때요? 되게 그냥 직관적으로 결합을 해서 만든 어떤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이제 유명해졌는데 약간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넘어가야 될 게 그 조이 디비전이 사실은 한번 어떤 그룹인 좀 알고 작업을 좀 더 이해를 하면 다음 작업을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 그룹이 영국의 록밴드 조이 디비전이라고 합니다. 저도 한번 찾아를 봤는데 많이 저도 알고 있는 그룹은 아니고 한두 번 들었던 그룹이었는데 사실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분이 이언 커티스라고 해서 상당히 유명한 보컬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합류할 때까지는 조이 디비전으로 활동을 하다가 80년대 이분이 좀 해외 공연 중에 좀 극단적인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룹이 해체하게 되고 이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뉴 오더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뉴 오더의 이름은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조이 디비전의 글을 부고란에 써줬던 그 가디언지의 기사의 제목을 차용해서 뉴 오더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 보시는 이들의 그룹이 이제 선배 세대들의 어떤 뭐 여기 보시면 뭐 섹스 피스톨즈, 벨벳 언더그라운드, 데이비 보이 등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선배들 디자인을 이제 침치하고 자기만의 어떤 새로운 음악을 추구하는 과정이었는데요. 80년대다 보니까 워낙 아직까지도 뭐 그런 컴퓨터나 아니면 그런 어떤 도구들이 완전히 대중화되진 않은 시대였는데 이 뉴오더로 이제 활동을 함으로 해서 이분들이 조금 더 실험적인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컴퓨터를 좀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기계적인 음악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신스사이저라고 해야 되나? 기계로 음을 이렇게 찍 늘리는 그런 것들을 요즘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작업의 어떤 시초를 거의 하게 되죠. 그래서 거의 이 사람, 뉴 오더의 어떤 음악의 어떤 하나의 그런 상징적인 기술이 되는 기계음들 그런 것들을 쓰게 됨으로 해서 브리티시 팝의 어떤 새로운 어떤 또 대안을 제시를 해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활동을 처음에 4명이 이렇게 있을 때는 이안 커티스가 있을 때까지는 조이 디비전을 활동했고 피터 샤빌도 79년도에 처음 만나면서 이제 얘네들이 작업을 아까 같이 만들어주면서 참 좋은 일들을 했는데 문제는 이사의 그 이안 커티스가 죽고 나자 여기 지금 보시면 두 번째 앨범 클로저가 이제 그 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이때부터 이제 그 앨범 커버가 나옴으로 해서 이제 조이 디비전은 이제 뉴 오더라는 그룹으로 이제 새롭게 이제 탄생을 하기 위해서 변화를 겪은 상태였는데요. 사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때까지는 아마 조이 디비전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 1980년도에 요 앨범 클로저가 나오면서 여기서 Discover for the Band's Second 앨범이라고 있죠. 두 번째 앨범이었고 그리고 이건 상당히 어떤 아주 고전적이고 또는 아주 고딕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좀 이런 묵직한 음악들을 많이 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걸 좀 열어보면은 그 안에 상당히 포스터 모던한 그런 구성들이 이 앨범 커버에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당시 어떤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 과거와 앞으로 미래의 그 혼란기, 가도기에 이 조이 디비전이라는 그룹이 했던 고민들이 좀 이 앨범에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요때 당시 이제 80년도에 아까 봤던 그 이언 커티스가 저기 자살을 통해서 지금 그룹 자체가 좀 문제가 있게 되자 사실은 좀 아주 어둡게 표현한 건 아니었고 그 여기 지금 보신 요 사진이 그 약간 크리스찬 예수의 어떠한 그런
저기 매장 관련된 그런 어떤 의식을 표현한 어떤 사진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종교적인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 약간 보시는 이런 어떤 천에서 지금 뭔가 사람을 이제 감싸고 이렇게 매장하는 그런 사진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상당히 어둡고 좀 어떤 클래시컬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진을 가지고 음으로 해서 아마 그 처음에 그 밴드들이 생각했던 게 토니, we have a tomb on the cover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커버에 어떤 무덤을 하나 뭔가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무덤은 이언 커티스를 추모하기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됐던 어떤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터 샤빌도 그에 대해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사진을 하나를 고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터 샤빌은 아주 좀 우울한 방식보다는 이제 이언 커티스에 대한 어떤 이제 좋은 마음으로 신뢰를 갖고 그 사람이 떠나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이 앨범을 만들고 이 사진을 이제 썼던 것 같아요. 그 지금 재밌는 거는 여기 있는 이 커버도 상당히 처음 봤을 때는 뭐 되게 너무 여기 보시면 가운데 배치에 글자도 상당히 세리프의 계열의 폰트, 그 다음에 이미지도 클래시컬했기 때문에 되게 어떤 클래식 앨범 또는 어떤 종교 음악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안을 비닐을 벗겨 열어보면 상당히 포스트 모던한 어떤 현대 음악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작업 자체도 상당히 이 첫 작업인 이 언노운 프레저만큼 유명해진 작업인데요. 이 클로저 자체도 사실은 보시면 약간 병치가 돼 있어요. 겉은 상당히 클래식하지만 열어보면 뭔가 포스트 모던한 것처럼 그런 조이 디비전 음악 세계를 뭔가 그 중간 세계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표지는 상당히 정렬돼 있고 깔끔하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는 반어적으로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앨범의 이 조이 디비전 첫 두 작품 언노운 프레저와 지금 이 보시는 클로저는 피터 샤빌이 어떤 그 레코드 팩토리 레코드를 만들면서 했던 초창기 작업 중 대표적인 작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작품을 보면 알겠지만 이 피터 샤빌은 처음에는 뭔가 그 자기 어떤 스타일을 막 발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뭐 밴드에서 이런 사진을 써달라 또는 이번에 이안 커티스 때문에 앨범에 어떤 묘지를 뭔가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요구했을 때 다 들어주죠. 그쵸? 생각보다 외모는 상당히 아티스트 같지만 초창기에는 상당히 외부의 어떤 의견들이나 뮤지션의 어떤 생각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는 어떤 천상 디자이너의 어떤 행위를 보입니다. 그런데 요 음악 다음에 이제 조이 디비전이 이제 해체되고 이제 우리가 뉴 올더라는 그룹이 만들어지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피터 샤빌의 어떤 전형적인 어떤 성향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작업부터 저는 굉장히 더 좋아하는데요. 사실 피터 샤빌이 단순히 이렇게 이미지를 병치하거나 아까 봤던 전혀 다른 분야에 썼던 이미지를 음반에 갖고 오는 이런 뭐 탈맥락화 또는 재맥락화 이런 방식의 작업보다는 후에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기계 음악 또는 신시사이저 이러한 어떤 뉴오더 앨범 자체 어떤 성향들을 이제 좀 더 지금으로 봤을 때는 뭔가 디지털화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코드를 활용해서 만든 그런 표지들이 이제 후반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아마 피터 샤빌의 작업에 어떤 다양한 표현 방식의 언어가 발생한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분들 뭐 짧게 본 거지만 한번 보시면 요 언노운 프레저와 요 크로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그 앨범에서의 어떤 그래픽 디자인 역할을 새롭게 또 볼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만든다기보다는 새롭게 연결하고 편집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거부터도 디자인이라는 어떤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첫 번째 시간에 봤던 이 두 가지 작품을 오늘 짧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보시는 그 뉴 오더라고 해서 새롭게 조이 디비전이 해체되고 만들어지면서 음악에 대한 성향도 좀 바뀌면서 성숙해지면서 피터 샤빌이 그런 음악들을 어떻게 자기만의 언어로 표현했는지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봤던 요 음악, 그 언노운 프레저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나면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여기 봤던 여기 들어가 볼까요? 이 조이 디비전의 이 이안 커티스가 워낙 노래의 어떤 음색이나 것도 멋있었는데요. 이분은 어떤 추모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분의 어떤 활동했던 영상들 보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다양한 피터 샤빌의 앨범 커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